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합시다. 바로 임차인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거의 이제 개념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념을 우리가 한번 짚어가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자.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임차인이라고 하고, 그다음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임대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우리는 임차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임대차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그 주택 같은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념만 가지고 설명하면 뭡니까? 이거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에 다 해당을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서 보면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모든 걸 다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그림을 내가 이제 뭔가 잠깐 행사하는데 빌려 쓰고 싶어서 그 그림을 잠깐 빌리는 계약을 하는 것도 다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뭐라고 한다? 차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차임의 경우는 바로 뭐야? 대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그때 그 기간이 한 달이 되는 경우에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다른 말로 우리는 월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는 바로 뭐다?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바로 뭐다?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계약을 했어. 근데 마지막에 한 2달 정도 월세를 못 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증금에서 못 낸 월세만큼을 까고 준다는 거야. 알겠죠? 혹은 내가 월세는 다 냈어.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을 빌려가지고 살았는데 집을 좀 너무 지저분하게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가 나가고 나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민사법률관계에서는 계약 자율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렇죠? 계약 자율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어떻게 계약 체결 여부나 차임이나 보증금 등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 등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왜? 임대인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왜?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힘이 세겠어? 빌리는 사람이 힘이 세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을 우리 법은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부분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은 바로 뭐다?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그렇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는 전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남의 물건에는 바로 주택만 주택 등 건물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복습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함정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그지? 자, 이때 임차인은 이는 바로 빌려 쓰는 사람이고, 임대인은 빌려 주는 사람이고, 그렇죠? 임차물은 그렇죠? 바로 빌려 쓰는 물건을 우리는 임차물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차임은, 그치? 저 바로 일종의 사용료라는 거죠. 근데 이 사용료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임을, 그쵸? 매달 지급하는 경우를 우리는 월세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월세의 개념을 쓰는 나라는 생각보다 적어요. 알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주세 로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빌릴 때 한 주에 얼마 이런 경우로 많이 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 스페인에 핑크색 뭐라고 써요? 주택 등 건물만 해당 X. 건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보증금은 그렇죠. 바로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이 보증금은 바로 뭐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 뭐다? 연체된 차임이나, 그렇죠?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죠?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하고 말고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
X등도 뭡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합의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임대차 기간 등은 합의로 정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요 밑에 하나 사실은 더 적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적었죠? 네. 자, 그런데 하지만 바로 뭐다? 이때 밑에 이렇게 화살표하고, 그렇죠? 바로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 등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좀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임대차 기간은 너무 짧게 설정해도 너무 길게 설정해도 임차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최단 존속 기간 같은 거를 법률로 정해 놓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차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차임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월세를 얼마 내겠다 하는 거는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비례해가지고 수용할지 말지는 그냥 자유롭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차임의 증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이제 전세로 계약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를 계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단 연속 기간이 2년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알겠죠?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계약을 한 번까지는 계약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알겠죠? 근데 계약을 갱신할 때는 사실 이제 보증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하게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갑자기 뭐야? 1억짜리 집을 나는 2억 받을 거야. 안 낼 거고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임차인이 어떻게 돼? 불리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증액할 수 있는 한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게 5%인가? 아마 요 정도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법률로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차임이 얼마인지는 둘이서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되지만 그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는 법이 우선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법률이 첫 번째로 제시된 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죠. 자,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 왜? 주택의 용도는 뭡니까? 그렇지. 거주가 목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물이 주택인 경우는 무조건 적용을 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상가 같은 건 어때요? 얘는 그냥 장사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뭡니까? 그 거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성수동 집값이 엄청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수동하고 뭐가 유명해? 유명한 거 있잖아. 성수동에. 사람들이 성수동 많이 가는 이유가 뭐야?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리잖아. 그렇지? 팝업 스토어는 뭐야? 딱
단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짧게 한번 딱 쳐가지고 광고식으로 이제 그 가게를 연 다음에 사라지는 게 팝업 스토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는 단기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다음에 나오는 이제 상가법이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소에 사용하는 사용료보다 훨씬 높게 불러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또 주인들은 어때? 팝업 스토어에 빌려주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이런 쏠쏠한 돈맛을 보고 나니까 일반적인 그 계약을 할 때도 비싸게 불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이 좀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관하게 적용이 되지만 바로 뭐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갱신은 무조건 임대인이 수락하게 돼 있어요. 임차인이 내가 갱신하겠다 하면은 의사만 밝히면은 무조건 이건 수용해야 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실제로 요것과 관련된 모의고사 지문이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능특강 연계 지문으로 나왔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가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냐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법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2년까지는 퇴거 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는 최단 존속기간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이하로 계약하는 거는 효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임차인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임차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으로 계약을 했어. 근데 1년 뒤에 내가 이제 사정이 나와져서 이사 갈 거야. 혹은 사정이 바뀌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 그렇지? 그럼 임차인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보증금 돌려줘.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임대인은 어때? 이 새끼 계약이 1년 이제 끝났는데 나가라 해야 되나?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자,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임차물이 주택인 경우 어떻다?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두 번째, 그죠? 바로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을 보장을 하고, 그쵸?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최단 존속 기간의 경우는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최단 아니지 미만이거나 바로 뭐다?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 바로 뭐다? 임차인의 경우는 그렇죠? 바로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1년으로 계약을 했어. 원래 법적으로는 2년까지 보장이기 때문에 나는 1년 뒤에 내가 더 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굳이 말로 내가 갱신할 때 안 해도 상관이 없어. 2년까지는 어쨌든 뭡니까? 임대인은 무조건 이 사람에게 집을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1년이 끝났을 때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 그럼 나는 이사 갈 거야. 보증금 돌려줘 하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임대인은 그치 바로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법의 목적이 바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지. 전에 한번 우리가 모의고사 분석을 했을 때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떨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단 존속 기간이 너무 길어도 안 좋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로는 우리가 핸드폰 구입을 예를 들어서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구입을 해서 뭐 할부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뭐 매달 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 요금 할인을 받아서 그 기계를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자급제를 사도 뭡니까? 요금제에서 내가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유지한다는 약정을 하게 되면은 요금에 뭐 25% 이렇게 할인을 해주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그 중간에 핸드폰을 해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사람들이 그 통신사에서 우리에게 준 혜택이나 이런 걸 도로 돌려줘야 돼가지고 일종의 뭐다 반환금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 그렇지? 그거랑 임대차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겠다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 월세를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씩 내겠다고 그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뭐 50만 원씩 내겠다고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 아, 이 사람이 그래도 2년 동안 이곳에서 살 거니까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다 1년이 12달이니까 한 1년이면 600만 원. 그러면 2년이면 1200만 원의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갑자기 임차인이 나 여기서 1년만 살고 이제 갑자기 1년 뒤에 나 이사 가야 돼. 보증금 떼줘. 이러면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사람을 구하기도 또 이제 뭐 빌리려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좀 힘들고 나에게 보장되는 그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보상을 임차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계약을 어긴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라고 해버렸어. 이 계약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1년만 살게 되면 9년치를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해야 될 양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 번은 무조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약의 갱신이란 그렇죠. 바로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이든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자, 핵심은 요거죠. 이 경우는 계약의 갱신이든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든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 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을 법정갱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갱신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워도 되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서는 계약의 갱신만 필기를 할게요. 자, 기억이 이렇게 밑줄 쳐 있다는 것은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요거는 지문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해 놓고 계약의 갱신 부분만 우리가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기간이 만료되어 그렇죠? 소멸하는 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그렇죠?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계약하는 것이죠. 사실 중요한 건 다시 계약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갱신 요건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1회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 바로 당사자 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문서 작성 등의 그렇죠?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처음 계약할 때는 대부분이 명시적 문서 방법을 갖춥니다. 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뭡니까?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알겠죠? 근데 갱신할 때는 대부분 그런 걸 갖추지 않아요. 어차피 종전과 같은 내용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갖출 필요 없고 묵시적 방법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뭐다? 법정 갱신에 따르면 갱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 6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 중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또한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는 바로 뭐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요구권 행사도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뭐다? 임차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즉 증명하지 못하면 종료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서 우선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둘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갱신 기간 중, 그쵸?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바로 뭐다? 갱신 요구권 행사도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뭐다? 그쵸? 자,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시에는 바로 뭐다?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그쵸?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법으로 구정된 갱신 거절 사유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연체된 월세의 액수가 2달치 이상이면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달치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또한 자, 두 번째, 그렇죠?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도 바로 뭐다?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혹은 자녀 등 직계 가족이 임차분인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임대인이나 임대인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분석할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뉴스에 났었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살 거라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를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집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 임대인이 안 살고 딴 사람이 거기서 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 거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 다만 이처럼 자가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그렇죠.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핵심적으로 갱신 요구권은 바로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죠?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법정 갱신과 갱신 요건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이고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에 비해 법정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단 그렇죠? 법정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라도 갱신 요건 행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임대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법정 갱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으면은 뭡니까?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갱신되게 냅뒀다면은 이거는 임대인도 그걸 원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뭡니까? 갱신 요구권은 한 번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을 계약을 했어. A라는 집이 있었는데 주택을,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2년을 살았어. 근데 임대인이 별말이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A라는 집이 법정 갱신이 됐어. 그쵸? 그리고 또 2년이 지났는데 역시 말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법정 갱신이 됐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총 6년을 살았어. 그치? 그런데 6년이 살았을 끝났을 쯤에 이때 뭡니까? 임대인이 종료를 요구를 했을 때 이때 뭘 할 수 있다? 나는? 그치? 이때 갱신 요구권 1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는 몇 년을 살았어도 법정 갱신의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그렇죠? 자,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자,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기간,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마찬가지 최단 존속기간이나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바로 뭐다? 요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그렇죠.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하여
갱신을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전부 다 뭐다? 임대차 보호법과 공통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다. 우선 갱신 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에 대해 적용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부터 1개월 사이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차이는 바로 뭐다? 아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6개월에서 2개월로 규정이 되는데 얘는 1개월 전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최단 존속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는 1년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차이는 바로 뭐다?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여러 번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대신에 갱신 요구권은 한 번이 아니라 10년까지는 여러 번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 중요한 건 이거죠.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을 빌리는데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그 법으로 정해진 건 1억이야. 근데 내가 막 3억짜리 보증금을 내고 이곳에 들어왔어. 그치? 그러면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다는 거는 빌리는 사람도 약자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공통점은 그렇죠? 첫 번째로 최단 존속 기간, 그 다음에 법정 갱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같은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 법으로 규정된 사유 충족 시, 그렇죠?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갱신 기간이 그렇죠? 임대차 종료 전 6에서 1개월 전이죠. 주택은 2개월 전이었는데,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최단 존속 기간도 1년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갱신 요구권의 경우는 바로 뭐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그쵸?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여러 번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네. 자,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바로 뭐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때? 최단 존속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얘만 하면은 실제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우리가 가도록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